오늘은 나게스만 이야기입니다. 포터는 한국 시간 4월 3일날 경질되면서 첼시는 브루노 살토르 임시대행 체제를 갖추게 됐습니다. 그럼 현재 가장 거론이 많이 되는 감독 윌리안 나겔스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시죠. 일단 3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바이른 뮌헨에서는 4-2-3-1을 쓰기도 했지만 나겔스만은 3백을 이용한 3-4-1-2 혹은 스토퍼가 전진한 4-2-2-2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런 면에서 최근까지 3백을 썼던 첼시와 잘 맞을 수도 있는데요. 그럼 3백을 썼던 포터, 투엘, 나겔스만을 비교해 볼 건데 여기선 묘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투엘은 조르지뉴를 이용한 후방 빌드업을 자주 시도합니다. 그런데 조르지뉴를 사용하기 위해서 투엘은 두 가지를 포기하고 넘어가는데요. 일단 조르지뉴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나오지만 수비력이 항상 문제였고 기동력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른바 전형적인 라볼피아나 전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엘은 캉테를 짝으로 두고 수비적인 부분과 전진성은 캉테에게 부여를 하고 조르지뉴에게는 후방 빌드업을 시작하게 하고 체계를 만드는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덕분에 투엘의 축구는 후방부터 좌우 전환이 많았고 밑에서부터 많은 패스를 통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포터는 좀 더 직선적입니다. 미드필더엔 엔조와 코바치치를 세우는데 높은 위치에서 측면을 위치하게 하고 쿠쿠렐라와 포파나가 나왔을 때도 높은 위치를 놓기 때문에 결국 가운데 있었던 쿨리발리가 원백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거기에 후방 빌드업도 좀 더 다이렉트로 전방으로 보내서 상대 문전에서 공을 머물게 하는 전술이었는데요. 나게스만 전술은 이 두 명 중간 선상에 있습니다. 포터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거의 없는 것처럼 플레이했지만 나게스만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라이프치히에서는 캄플, 덴메, 바이언에서는 키미 같은 빌드업도 되면서 수비적인 역할도 해줄 수 있는 선수를 한 명 두었고 옆에는 고레츠카, 자비처, 라이머처럼 밸런스가 좋은 미드필더를 옆에 배치했습니다. 공격적으로 넘어가면 포터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투엘 감독은 윙어로 뒀다가 측면에서 들어오는 메짤라 역할을 시켰다고 하면 포터와 나겔스만은 중앙에 있어서 측면으로 나가는 전술을 많이 썼습니다. 나겔스만 같은 경우에는 이걸 바이른 뮌헨에서는 무시할라, 라이프치히에서는 은쿤쿠한테 이런 역할을 시켰는데요. 여기서 스토퍼가 전진을 하게 되면 4-2-2-2 같은 느낌이 납니다. 당장 가장 가까운 경기인 바이른 뮌헨의 파리전을 보면 히트맵을 통해 선수들이 가장 많이 위치한 곳을 배치하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데르히트가 미드필더를 돕기 위해 전진을 많이 하고 무시알라와 코망이 측면에 배치돼 있고 밀러와 추포모팅이 많이 움직이면서 측면을 지원합니다. 3백 형태로 나오다 보니까 파비안이 스타니시치를 맡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르키뉴스의 포지셔닝도 망가지게 되면서 메시가 너무 내려오고 음바페의 침투만 바라보게 되는 단조로운 움직임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밀러와 추포모팅이 많이 움직여주면서 측면을 꾸준히 압박하고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가져가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은 몇 번의 번쩍거리는 움직임 빼고는 시종일관 뮌헨의 숫자 싸움과 압박에 버거워했습니다. 이렇게 호펜하임, 라이프치히, 바이른 뮌헨에서 했던 거를 종합해본다면 나겔스만의 축구는 전방부터 압박을 많이 가져가고 활동량이 좋은 공격수 2명을 앞에 배치하는 느낌이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뒤를 마킹하면서 박투박이나 스토퍼가 돕는 느낌이면서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캄플, 키미, 덴메 등 수비적인 측면과 빌드업 측면이 가능한 선수가 선발로 나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만든 포메이션이 이겁니다. 아직 은쿤쿠나 구스토가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현 기준 선수들로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최전방에는 펠릭스와 하베르츠가 나올 것 같습니다. 포터 감독 축구에서도 펠릭스와 하베르츠가 어쩔 때는 3-5-2, 어쩔 때는 3-4-1-2 형태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펠릭스와 하베르츠는 거의 그대로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마운트의 경기력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스털링이나 무드릭이나 이런 자원들로 그냥 측면 자원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측면에 사용하게 된다면 윙보다는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베르너처럼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미드필더 조합을 짠다면 코바치치, 엔조가 그대로 나올 수도 있지만 캉테가 복귀해서 제폼을 보여준다면 캉테, 엔조가 될 것 같습니다. 엔조는 아직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수비적인 능력이 좋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캉테가 옆에서 보좌하는 느낌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3백이 그렇지만 나겔스만의 3백도 치렐과 제임스를 많이 올려서 측면의 공격력을 극대화합니다. 그래서 치렐과 제임스는 기존에 잘했던 걸 그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바디아실, 쿨리발리, 포파나는 포터 체제가 그랬던 것처럼 웨슬리 포파나가 올라가서 엔조를 옆에서 수비적으로만 도와주면 될 것 같습니다. 공격 시에 4-2-2-2이 된다면 엔조와 포파나가 미드필더를 맡고 캉테와 마운트가 뒤를 받치고 펠릭스, 하베르츠가 공격을 나설 것 같습니다. 물론 나겔스만은 정말 다양한 전술을 쓸 수 있는 감독입니다. 4-4-2도 써본 적이 있고 4-2-3-1
4-4-1도 써본 적이 있고 4-3-3도 써본 적이 있는 감독입니다. 그러나 첼시는 직전 경기 패배할 때까지 3백을 썼던 팀이기 때문에 나겔스만이 3백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3백 중심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엔조가 조금 더 캉테 자리까지 올라가지고 결국 수비형 미드필더가 영입돼야 되지 않을까를 생각해서 만약에 나겔스만이 첼시로 온다면 수비형 미드필더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은 항상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